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또 가게는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게는 소비 여력도 줄고 기업은 매출도 줄고 미래 희망도 줄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 개인들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이유는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주식해봤자 이익을 볼 수가 없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죄다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또 탈출하고 있죠. 또 아파트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경우 자산 붕괴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이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도미노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동산이 거품이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된 폭등 또 계속된 폭락 이게 없죠.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를 보고 누군가는 돈을 보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조기 대선 시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부동산 거래 절벽이 오면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은 그야말로 지갑이 텅텅 비어서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신규 아파트 1층 상가를 가만히 보면 거의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아주 치열하죠. 부동산 매물 하나를 놓고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아내느라고 서로 치열한 신경전들을 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의 경쟁력은 누가 집주인들과 친하냐, 전화번호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또 반대로 누가 매수 대기자들의 연락처를 많이 아느냐, 이 차이가 바로 부동산 중개소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그 지역의 일들과 또 누구누구의 집에 개인 사정까지 다 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재밌는 정보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죠. 한때는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빵집, 세탁소, 꽃집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파트 1층 상가는 죄다 부동산 중개소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 다니는 병원은 1층이 없고 2층, 3층으로 올라간 반면 동물병원이 1층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보통 1층은 2층보다 임대료가 한 30% 정도 비쌉니다. 예를 들어 1층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2층은 70만 원, 또 지하는 50만 원 정도 하죠. 강남구 개포동에 지어진 지 한 7년차 된 아파트 상가를 보니까 1층 상가가 12개의 구분 상가로 되어 있는데 12개 중에 편의점 1개, 부동산 중개소 7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공실로 남아있고 2층의 상가들은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렇게 많고 또 반대로 아파트 거래는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소가 폐업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폐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무실을 열어서 영업을 하기보다 차라리 당근마켓에 올려서 거래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당근에 올리면 임대료를 안 내도 되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곳에 광고비도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동네 커뮤니티인 당근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폐업한 중개소가 매년 10,000 단위가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12,000개가 조금 넘고요. 23년엔 13,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4년 작년에는 12,000개가 조금 넘게 폐업을 했는데 3년 동안 다 합치면 38,000개가 폐업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 양도하겠다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도하고 싶다는 글이 4월 21일, 22일 이틀 동안에만 올라온 글이 2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잠실이나 반포, 마포, 용산, 성수 지역 이 지역들의 중개소들은 그나마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전세나 월세 거래 한두 개 하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에도 지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의 그래프인데요. 24년 7월 9천 건을 넘었다가 9월 돼서는 스트레스 DSR로 대출을 조이니까 거래량이 뚝 떨어져서 3,000건 정도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다시 25년 2월과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면서 거래량이 급등했죠. 2월에 6,000건, 3월에 7,700건이 거래되었고 다시 규제를 하니까 4월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는 1,6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래 자체도 많이 줄었고 또 거래를 할 때는 당근에서 직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근에서 직거래 사이트의 거래가 많아진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듯이 한두 명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예를 망가뜨리는 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선량한 중개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근 거래의 경우 직거래가 뭐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위험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렇게 주의사항을 공지했는데,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공동중개를 제한하면서 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심하길 바란다라고 공지사항을 띄웠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에 입금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카드도 캐시비 포함 4월 기준 최대 1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800종 이상의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정당은 360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고,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돌려받자 아정당. 자, 아무튼 공인중개사 폐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많을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소 사무소가 많을까요? 편의점이 전국에 54,800개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년 3월 기준에 전국에 11만 1,6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910명당 1개꼴의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일본의 편의점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구 2,200명당 1개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편의점 왕국이죠. 그런데 중개업소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에 11만 1,600개의 중개소가 있는데 인구 465명당 1개가 있는 꼴입니다. 인구 465명 중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성인, 실수요자들만 추려본다면 결국 한 200명당 1개가 있는 꼴인데, 지난해 24년 전국 부동산 총 거래량을 보면 103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2023년에는 100만 건이 조금 넘었는데 한 3% 정도 거래량이 더 늘었죠. 거래량은 3%가 늘어났는데 거래 금액을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304조 2,765억 원에서 364조 6,555억 원으로 거의 20%가량 거래가액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부동산 거래량 103만 5천 건 나누기 부동산 중개소 11만 1,000개를 해보면 평균 9건이 나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뭐 땅, 매매, 전세, 월세 다 합쳐서 103만 5천 건이고, 이걸 나눈 값이 9건이니까 결국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중개소에서 대형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중개소는 거래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단순 산수적 계산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많다 이겁니다. 파이는 적은데 먹을 사람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호황기가 1년 내내 10년 내내 이어지기 전에는 참 어려운 산업 구조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아무리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구조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산업활동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역시 물론 대도시의 집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말이 유효한 단어일 수 있지만, 더 넓게 보자면 이제는 아무 부동산이나 다 불펜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즘 신규 아파트 1층 상가에 죄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꽉 차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부동산 사기꾼들조차도 시골에는 없습니다.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마치 큰 특혜라도 있느냐, 땅을 쪼개서 팔던 그 사기꾼들도 사라지고 대도시에 주택용 건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눈치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샘플이 있는데요. 세종시를 보면 4월 대통령 탄핵으로 매수 심리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3월만 하더라도 매수 우위 심리가 22%였는데 4월 들어서 5배가 뛰었습니다. 104%가 넘죠. 다시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가 요동친 겁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의 경우를 보면 매수 우위 심리가 51.5%입니다. 3월보다는 살짝 꺾였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살아있죠. 자,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매도세가 75.5%로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 다시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진짜 호재가 아닌 일시적으로 부는 그 동풍에 급등할 때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최고점의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수를 했다가 감당 못하시면은 결국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21년 최고점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던 분들이 22년 23년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샀던 물건들이 견디다가 지금 25년에도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용호TV, 부동산으로 눈물 흘리기보다 부동산으로 웃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용호TV, 오늘도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